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경주시 외동읍의 한 공방. 이곳에 오면 꼼꼼하게 붓질을 하는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 문화 맛집에서는 570가 김진우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570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칠하고 벗겨내고 말리기를 반복하며 시간과 함께 완성되는 오칠. 오칠이 된 가구나 식기는 익숙하게 보아왔지만 그 과정은 잘 알지 못했는데요. 오칠은 무엇이고 또 어디에 주로 쓰일까요? 오칠은 온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을 우리가 칠하는 것을 오칠이라고 합니다. 제수용품, 제기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요즘은 한옥 보존을 위해서 오칠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원목 식기나 금속공예, 도자공예, 한지공예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칠은 목재를 보호하고 광택을 내기 위해 예로부터 써오던 방식인데요. 자연에서 온 천연 도료이기 때문에 지금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통 방식이 여태 전해지는 것은 오칠의 장점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제일 기본적인 장점은 보존이지요. 반영구적으로 보존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유물들 발굴되는 것들도 보면은 이제 대부분 검사를 하면 오칠이 돼 있다고 나오거든요. 땅속에 몇백 년 아니면 몇천 년이 넘어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오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수나 방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주로 식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회화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건축 쪽에서도 옷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오일은 오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퇴색돼서 우리가 재작업을 해줘야 되지만 옷은 그런 번거로움은 없는 것 같아요. 오칠의 매력을 알게 되고 오칠을 업으로 삼은 지 벌써 15년. 남원의 한 장인에게 기술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요. 김진우 씨가 오칠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오칠이 건강에 좋은 천연 재료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칠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15년 전에 선박 도장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도장이다 보니까 주로 사용하는 원료가 페인트. 그런데 이제 페인트 유해 성분으로 인해서 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차에 오칠이란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인 소개로 남원 공방에 가서 옷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 접한 계기가 지금 이제 옷 공방을 운영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죠. 몸에 꼭 맞는 옷처럼 손에 꼭 맞는 오칠을 하게 된 김진우 씨. 직업을 그만두고 오칠을 시작한 후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15년이 넘도록 오칠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든 오칠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한 분야에서 오랫도록 일을 잘 못했어요. 배워 나가다 보면은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끝이 나버리면은 흥미를 잃어버리는 성격인데 이 옷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해도 만족이 안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 이 매력에 더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또 계속 배우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앞으로 또 더 많이 노력해야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동안 변화일 것 같아요.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하는 기술이기에 더 매력적인 오칠. 오칠은 함부로 눈속임을 할 수 없고 들인 시간과 정성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선명하게 드러나 더 어렵고도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칠을 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다고요? 오칠 기법의 제일 기본으로 되는 목심칠기, 교칠 기법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법은 목심칠기나 교칠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심칠기는 우리가 기물이 있으면 이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칠을 하고 사포를 치고 하는 과정이 최소 7번에서 8번이 반복되는 작업인데 요즘 목심칠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목심칠기가 제일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칠 기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부를 수분을 제거하고 오칠이랑 섞어서 우리가 표현하는 데 많이 쓰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이 알록달록하게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표현 기법들이 뭐 두부를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칠은 기법도 다양하지만 색상이나 질감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오칠 제품은 반질반질 광이 나지만 김진우 씨의 오칠 작품은 무광에 가까운 묵직한 멋이 특징입니다. 제 작품은 주로 이제 목심칠기이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 반유광을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오칠 같은 경우는 유광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공을 해서 무광에 가까운 이제 반유광을 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옷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조절이 가능한데 저는 이제 저희 선생님께 옷 정제 기술 사사받아서 혼자서 충분히 조절을 하며 쓸 수 있습니다. 남원의 장인에게 오랜 시간 배워 옷을 정제하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김진우 씨. 덕분에 그의 오칠은 이미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한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이들이 오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생긴 것과 다르게 이제 하시고요. 섬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이제 1대1 수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 1대1 수업하면 제가 사소하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세세하게 다 잡아주시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도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험적인 작품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난각이나 혹은 교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문화에 조금 더 스며들 수 있게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시도하고 계세요. 오칠에 대한 열정이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흔히 오칠은 식기와 작은 가구에만 사용된다고 생각하지만 한옥의 마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문화재 기능 수리자이기도 한 김진우 씨는 우리 한옥의 보존을 위한 오칠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한옥에 오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칠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한옥 외부 쪽에 이제 비나 벌레로부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에서 있는 외부에 있는 모든 나무들에는 다 칠한다고 보시면 돼요. 석가래부터 아니면 우리 누마루 아니면 기둥 아래쪽까지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오칠을 한 한옥은 비바람과 긴 세월 속에도 목재가 상하지 않고 잘 보존된다고 합니다. 김진우 씨는 한옥과 식기뿐 아니라 오칠이 우리 생활 속 가까이 더 친근하게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꿈과 계획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꿈이라고 하면 오칠이 너무 전통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용성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제 꿈이고요. 더 나아가 젊은 분들이 조금 오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오칠 쪽으로 많이들 들어와서 이 오칠이 전통의 맥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 방식을 이으면서도 현대인의 삶에 자연스레 스며들고 있는 오칠. 김진우 씨와 함께 우리 오칠의 매력이 더 널리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